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검사에 대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오늘 한 거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한 것만 잘해도 소비자한테 검사 잘하고 꼼꼼하고 뭐 그런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사실 지금 맨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21가지 검사법으로 이제 배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뭐 모든 학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한국 학교에서 배우는데 이거를 모르겠어요. 가르치는 분들이 이제 실무에서 많이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를 해주는데 그 부분을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시력 검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진짜로. 이거 제가 우스갯소리로 초등학교 한 고학년 애들 요거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은 반 이상은 다 100점 맞을 정도로 간단해요. 수순이나 방법은. 그런데 거기에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것처럼 생각이 입혀져야 된다는 거죠. 생각이라는 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의, 그러니까 피검자죠. 피검자의 눈 상태. 가장 큰 거는 최소 착란원. 그 다음에 초선이 어떻게 맺히는지. 그거를 읽어야만 말한 대로 리드거만도 되고 이 사람의 뭐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검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를 7번 A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시간에 나눠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 7번 A, 7번 M 이렇게 막 다 나뉘어져 있어요. 나뉘어져 있는데 그게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뭐 최고 시력, 뭐 1.0 시력, 뭐 그런 것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7번 A는 뭐냐? 완전 교정 상태에서 1.0이 나오는 시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는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21가지 검사를 다 배웠을 때 이 숫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 값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기록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 입력하잖아요. 그 뭐 NEI나 뭐 그런 거 레티나는 뭐 그런 거 쓰잖아요. 그 프로그램 거기에 요거는 반드시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이 값은. 네? 이게 기준값이 되기 때문에. 처방하고는 좀 틀릴 수 있겠지만, 처방은 꼭 이 값으로 안 해도 되겠지만, 상황에 맞게 하면 되겠지만, 이 값은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기준이 되고 중요한 값이다. 그럼 검사를 어떻게 하냐?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근데 여지까지 나온 말 중에 뭐가 있어요? 음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음무를 안 하고 검사를 하면은 빵점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좀 극하게 표현을 하면. 그래서, 일단 조절 개입이 최소화되게끔 상태를 만들어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안경원에서 하는 건 음무죠. 근데 요게 음무가 이제 나온 게 두 가지가 있어요. 0.1 음무와 0.5 음무가 있습니다. 원리는 당연히 똑같고요. 말 그대로 음무 한마디로 얘기하면 최소 착란원을 망막 앞으로 당겨온 겁니다. 원시가 됐든 근시가 됐든 간단하죠. 예? 당겨오는 방법은 뭐 간단하잖아요. 예? 근시는 미교정, 원시는 과교정이 되겠죠. 망막 앞으로 당겨오는 거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상태로 이제 음무를 하는 건데 학교에서 0.1 음무를 가리킵니다. 0.1이 보일까 말까 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라. 그런데 실무에서는 0.5 음무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또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0.1이 맞느냐, 0.5가 맞느냐, 음무를 하는데 어느 게 더 정확한 거냐, 어느 게 더 맞냐,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렸지만 두 사람이 이걸 증명을 했어요. 험프리라는 사람은 들어봤죠? 짜이스에서 기계 험프리자 붙으면 곱하기 3입니다. 무조건 값이. 사람 이름에 의사 되게 유명한 뭐 라식 기계라든가 일반 짜이스 기계에서 험프리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블랙 라벨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사람하고 클라우드라는 사람이 이걸 연구를 한 거예요. 내가 음무를 했을 때 진짜 조절 개입이 이게 맞냐 이게 맞냐. 그리고 심한 경우 음무를 더 할수록 그럼 조절이 더 덜 들어가느냐 더 정확해지느냐를 연구를 했더니 이 사람이 4단계 보통 3-4단계라고 하는데
세네 단계 이상이 되면, 이상의 음모를 했을 때랑 요거랑은 별 차이가 없더라. 조절 개념에. 상관이 없더라. 이해되세요? 응? 그래서 얼만큼 음모한다? 실무에서는 세네 단계를 음모하면 어떻게 된다? 0.5가 보일까 말까 해요. 다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망막 앞에 맺혀서 보일까 말까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 하나의 또 팁을 드리면, 잠깐 원시 얘기할 때 얘기가 나왔지만, 원시인 사람, 특히 처음 끼는 원시인 사람은 뭐가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암만 내가 검사를 잘 해도 처음 쓰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잠복 원시를 갖고 있어요. 그동안 힘주고 봤던. 그게 한번 내가 음모를 해서 검사한다고 해서 깨끗하게 나오지 않아요. 절대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는 조절 마비제 검사를 해도 깨끗하게 안 나옵니다. 처음 쓰는 원시인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원시인 사람들은 어떻다? 세네 단계 음모를 해도 어떠냐면 다 읽어버려요. 0.5를.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건 팁입니다. 한 6단계 정도, 2단계 정도. 그러니까 근시보다는 2단계 정도 더 음모를 했을 때 0.5가 보일까 말까 한 상태가 된다. 근데 이건 역시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지도 않고, 또 하나는 처음 원시인 사람들에 대해 해당이 되지, 원시를 잘 쓰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세네 단계 음모를 하면 0.5가 보일까 말까가 된다.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봐보세요. ARK 찍었어요. 응? ARK 찍었더니 이런 상태가 됐다고 칠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가는 겁니다. ARK에서 이런 상태가 됐다고 칠게요. 그래서 제가 렌즈나 완전 교정 됐을 때 그려서 저번에 잠깐 얘기를 하긴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등가 구면을 하면 몇이에요? 이거 100으로 할까요? 100으로 하면 3.50이 되죠. 난시의 반이 근시에 붙어서 3.50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럼 요 상태에서 세네 단계 음모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였죠? 응? 세네 단계 음모하면 몇이에요? 250이라고 칠게요. 250을 넣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보인다?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약시라든가 뭐 난시 많은 경우 그런 거는 나중에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일반적인 경우 어떻다? 요거를 넣어놓고 대략적으로 요만큼 넣어놓고 0.50표를 띄워주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게 보일까 말까 하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희미하게 좀 보이는데 좀 퍼져 보여요. 그런데 그렇다든가, 아니면 못 읽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 잘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은 뭐 한 단계 올려줘도 돼요. 그리고 그거를 명확하게 뭐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보일까 말까 희미해도 됩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해석을 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요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거 지금 미교정 상태잖아요. 난시도 교정도 안 됐고. 이해되시죠? 네? 지금 0.5음모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시간은 상관이 없나요? 크게 상관없어요. 물론 상관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전에 과교정을 오래 쓰고 있었다든가, 아니면 원시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은 음무 시간을 조금 갖고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트라이얼에다가 지금 쓰고 있는 거에 뭐 한 4단계, 5단계 낮춘 다음에 앉혀서 조금 봐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5분, 10분이라도요. 그렇죠.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게 필요는 없고요. 예. 그런 경우가 간혹 필요하기는 해요. 예. 그건 뭐 틈나는 대로 얘기를 해드리고요. 하여튼 요 상태가 되면 요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요거 초선 그려지는 거. 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요 상태는 다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최소 착란원이 망막 앞에 있겠죠. 교정이 덜 됐고. 네. 그리고 후초선이 망막에 맺히거나 또는 망막 근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여기에서 두 번째. 저게 뒤로 넘어가진 않죠. 뒤에 넘어갈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될 수도 있는 거죠. 난시 정도에 따라서도 틀리고. 그런데 운무라는 개념은 뭐예요? 이 초선까지 다 앞으로 당겨오는 것도 물론 운무지만 핵심적인 건 뭐? 최소착란원이 앞에 있는 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지 마세요. 목적이 조절 개입이 안 되는,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힘 못 쓰게.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게 이 상태에서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방사선 지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0.5 보일까 말까 한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방사선 지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가 진하다고 보일까요? 지금 이렇게 초선이 이렇게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설사 조금 바깥이라도 이게 더 가까운 거잖아요. 이거보다는. 이게 가까우니까 얘 몇 시? 12시가 지나다고 하겠죠. 이해되세요? 모든 게 운무가 된 상태에서는 후초선이 망막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이해되시죠? 전초선이 가깝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운무가 된 상태에서는. 그게 원시든 근시든. 그거를 이제 힘 못 쓰게 만드는 거라고 하는. 6시, 12시가 되면 곱하기 30에서 축이 나오는 거겠죠. 축이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난시 도를 측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스턴 간격이라고 해서. 어때요? 했더니, 뭐 075라고 할게요. 3단계를 넣었더니, 여기에서도 시간을 너무 할애하지 마세요. 대략적으로 비슷해지면. 그리고 질문을 할 때 요거 포인트입니다. 3단계 정도 들어갔을 때, 이게 비슷하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시간을 너무 할애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대략적으로 그런데 또 질문하는 것도 뭐냐면, 요 3단계 정도 넣어놓고, 또는 4단계 돼서, 이제 전반적으로,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비슷하시죠? 그렇게 묻는 거랑, 아직도 진하게 보이는 게 있습니까? 그거를 먼저 조금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거랑은 틀린 거예요. 뭐냐? 자연스럽게 넣은 다음에, 제가 지금 말한 대로, 이제 전체적으로 대략 비슷해지셨죠? 그러면, 예, 거의 비슷합니다. 뭐, 지금 좋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대답하는데, 이렇게 세나대에 넣어놓고, 지금도 진한 선이 있으세요? 물어보면, 왜 혼동이 되냐면, 이 사람은 다 전체적으로 비슷해졌어. 근데 내가 그런 의도로 물어봤잖아요. 약간은, 이게 진한 게 있어야 되나? 아직도? 그런 의도로 받아들일 수가 있으면 찾으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때도 또 조절이 개입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절 개입되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축 바뀝니다. 난시축. 그래서 이렇게 돼서 난시를 넣었어요. 그러면 요거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쓰는 거는 275에 뭐 275라고 하고 025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난시는 대략 잡혔다고 치고 스턴 간격이 줄은 거잖아요. 네? 지금 아직 운무는 된 상태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거기 나눠드린 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판다이얼 운무법이라고 써 있죠. 방사선 지표는 원칙적으로 어떤 상태에서 검사를 이루어줘야 된다? 지금처럼 방사선 지표를 보여주려면, 그러니까 구안경이나 나중에 확인할 때 방사선 지표를 보여주는 거는 확인할 때 쓰는 거지만, 지금 검사상의 순수한 의미의 방사선 지표는 어떨 때 운무된 상태에서의 난시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검사라는 거. 이해되세요? 그럼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뭐 검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구면 잡아야 되잖아요. 지금 운무가 된 상태니까. 구면을 잡는 거는 뭐예요? 정록이나 원방, 크로스, 격자시표 있잖아요. 그 두 가지를 씁니다. 나중에 실습에서 보여주기도 하겠지만, 이유가 정록이 최소 착란이 망막에 맺히는 정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원방 크로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이거를 두 개 쓰냐? 뭐 예상하시는 거예요. 뭐 색약이 있거나 아니면 조명이 매장 안에서 너무 밝거나 그럼 적색 쪽으로 자꾸 간다고요. 그리고 과규정 오래 썼던 사람들은 또 적색 쪽으로 막 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ARK보다도 더 높게 막 쭉쭉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재확인차 쓰는 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원리는 교정 정도를 보는 거니까. 예. 원방 크로스 실린더를 격자시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세로가 잘 보이느냐, 가로가 잘 보이느냐. 세로는 미교정인 거고요. 근시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고, 가로는 플러스, 이제 과교정이 되는 거죠. 요걸로 했더니, 어떻게 보여요? 음무된 상태에서는 뭐가 잘 보인다고 하겠어요? 적색이 잘 보인다고 하고, 여기서는 세로가 잘 보인다고 하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기계 세팅 상태에서 매장에서 이걸 확인해 보세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어요? 약간 적색이 잘 보이고 약간 세로가 잘 보였을 때가 완전 교정 값입니다. 저희 매장에서는. 세팅 상태가. 근데 정록하고 응. 원방 크로스하고 한 단계 정도 갭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해봤는데 근데- 정록에서는 오케이 됐는데 그렇죠. 크로스는 근데 한 단계가 더 그럴 경우는 이거를 조금 믿는 게 더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록은 색깔적인 것 때문에, 그리고 아까 그런 변수들 요소들이 조금 있어요. 네, 이것도 변수가 있기는 해요. 난시 축이라든가 그거에 난시 도수에 미묘하게 이제 있긴 하지만 이게 변수가 훨씬 더 많아요. 기 전에 썼던 거. 원시만 적색이고 원시가 녹색이 먼저 우선적으로 보인다. 아니죠. 무조건 적색이 잘 보인다니까. 여기에서는 왜냐면 운무 상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원시도 막막 앞에 맺히면 무조건 적색이라고요. 운무니까. 지금 운무를 한 상태니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근시는 이렇게 더 덜 교정해서 운무를 한다면 원시가 이런 눈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 사람의 운무를 하려면 얼마를 해야 되는 거예요? 400. 그렇죠. 400을 하면 어떤 상태가 돼요? 지금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도 뭐가 잘 보이는 거예요? 적색이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빠지는 거잖아요. 이건 넣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적색이 보이면 근시 더 올려주는 거고, 여기에서는 원시에서는 원시 내려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하여튼 최소 장난원이 막막에 맺게끔. 여기 했더니 적색이 잘 보인다고 해서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뭐 한두 단계가 해서 이런 상태가 됐다고 칠게요. 여기까지 끝난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막막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대략적이지만 지금 난시가 완벽하게 안 잡혔지만 쭉도 뭐 미세하게 바뀔 수도 있지만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로 끝났을 때 솔직히 이것만 해도 시력이 0.9 정상적이라면 0.9 시력 다 나와요. 이것만 끝나도. 그런데 더 미세하게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혼합성으로 만드는 겁니다. 4번. 뭐? 점군시표를 이용해서. 점군시표가 들어가면 뭐가 들어간다고요? 이것도? 크로스 실린더가 자동으로 장착이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025짜리가. 그래서 어떤 상태를 만든다? 혼합성인 상태로 만든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초선 하나는 망막 안에 맺고 하나는 망막 바깥에 맺고.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맺혀졌으면 우리가 정근시표 얘기할 때 어때요? 1번, 2번 얘기를 하잖아요. 비교를 하라고 하잖아요. 예? 요 간격 보는 거예요. 요것과의 간격, 요것과의 간격. 가까운 게 더 진하게 보이겠죠. 그리고 정근시표가 단일 문자시표를 써서 1번, 2번 해도 됩니다. 구분 잘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근 했더니 이거 뭐 보는 것도 모르겠고 다 똑같다고만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비교는 문자시표를 해도 되긴 해요. 근데 문자시표 하고 그러면은 크로스 실린더.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대로 문자시표를 띄우면 크로스 실린더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갈 거예요. 자동 기계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도 안경사들이 모르는 내용인데 그래서 리모컨이 있는 겁니다. 리모컨 안 쓰시죠? 리모컨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매장에. 저거 따로 사려면 되게 비쌉니다. 30만 원 정도 돼요. 원래 샀을 때 원래 주는 건데 걔네들이 그런 거 이제 몰래 이제 뭐 안 주거나 이제 오래 지나면 기억. 저게 왜 있냐 리모컨이 엇박자로
쓸 때 쓰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다시 말하면 정분시표로 이걸 세팅을 하면 정분시표 누르면 저거 그러면은 크로스 실린더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리모컨으로 문자 시표를 띄워놓는 거예요. 리모컨으로 문자로 바꾸는 거예요, 시표를. 아, 그러면 보드에서 세팅. 내가 바꾸면은 사라져버리고 리모컨은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렇죠. 엇박자를 쓰기 위해서 쓸 때 리모컨을 쓰는 겁니다. 그걸 모르세요, 대부분의 안경사들이. 예.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원래는 그 옵토메트리스트들이 수동을 가지고 서서 검사한다고 했잖아요. 수동을 훨씬 더 잘 쓸 수 있습니다. 잘 쓰는 사람들은. 내가 필요한 검사만 적재적소로 막 믹스해가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원리인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어떻다? 1번이 잘 보이느냐 2번이 잘 보이느냐. 그런데 정분시표보다 문자시표보다 정분시표를 쓰는 이유는 정분시표가 조절 개입을 덜 하기 위해 그리고 조금 더 미세하게 지금 잡는 검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맺히는 상이 점상으로 맺히는 거잖아요. 점이 뭉쳐져서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정분시표를 쓰는 겁니다. 이유가 다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분시표를 가지고 1번, 2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이 됐어. 지금. 조정이 돼서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이제 검사한 대로 이게 나왔어. 그럼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그 다음에 구안경에서 제가 4가지 체크하시라고 그랬죠. 네? 보이는 정도, 교정 정도, 난시 미교정, 양안 균형 정도 보라고 그랬잖아요. 요게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요걸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단안으로 끝난 거지만 확인하셔야 돼요. 뭐를? 지금 말한. 이게 내가 말한 어떤 처방값 또는 7번 A값이 되잖아요. 지금. 단안이지만. 그러면 이게 끝난 상태에서 뭐 보여줘야 된다? 다시 한번 정록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넣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적색이 잘 보이는지. 300이 저희가 듣는 7번 A 값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이걸로 아직은 마무리는 아니고, 아예 마무리는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됐어요. 예? 이게 다시 말해서 7번이 이제 7번 값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단안이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나왔어요. 예? 그 다음에 정록 확인하고,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방사선시표 보여줘야 돼요. 순서가 정록을 먼저 아, 상관없어요. 그거는 확인하는 거니까. 지금은 확인하는 거라는 거죠. 정록 확인하고 네. 방사선 방사선도 확인해요. 왜? 이거 넣어놓고 골고루 잘 보이는지. 이때 쓰는 방사선은 아까 말한 이 방사선하고는 틀린 겁니다. 이거는 확인하는 방사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사선 지표가 2번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써요? 마지막으로 문자 지표 띄워놓고 얼만큼 보이는지. 그런데 여기에서 대부분의 안경사들이 이런, 이제 제가 이렇게 강조 안 하면 대부분 문자 지표만 띄워놓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막 조정하죠, 또 마지막에서. 난시도 내려보고, 뭐 근시도 내려보고 하면서 문자 지표에 목매요, 대부분이. 그리고 시간도 거기에서 할애를 많이 하고. 네? 그러시면 안 좋은 검안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그냥 쭉 나오면 끝난 겁니다. 이렇게 쭉 나오면 끝난 거예요. 여기서 교정실에 들러오는 눈이에요, 그냥. 그거 설명하시면 돼요. 정록 확인하고요. 네. 방사선 확인하고 그다음에 문자 시표. 얼마큼 읽는지 보여줘야죠. 봐야죠. 그리고 문자 시표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가능하면 적게 쓰는 게 좋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써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원반 크로스는 정록에서 당연히 좋은 질문이신데 거기 똑같은 거라고요. 이거라든 뭐 같이 해보든. 둘 다 해도 해도 상관은 없죠. 네. 끝난 겁니다, 단안. 엄청 간단하죠. 검사법이. 그리고 하나만 더요. 저기 정록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때 저희 리덱 책자를 보니까 플러스 영어식 업무를 하고서 정록을 확인하라고 써있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건 좀 이따 제가 양안 균형할 때 얘기를 할 건데, 지금, 그것도 지금 좋은 질문이신데, 어떤 안경사들 중에, 이제 그렇게 배운 친구들이 있어요. 이걸 하면서 중간중간 계속 음무를 하는 거예요. 검사를 할 때. 지금 말한 대로 여기서 또 낮춘 다음에 해도 돼요.
이게 나왔잖아요. 네. 운무를 2단계 해요. 그 다음에 정록을 보여주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적색이 또 잘 보여요. 그래서 올려도 된다고요. 근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눈 안에서 요거를 머릿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검사는 이 사람이 뭐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지금 운무를 하든 뭐 무슨 이유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안경사가 그냥 이렇게 하는 거라더라. 이게 좋대더라. 생각 없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틀린 상황에서 하는 거. 예를 하나 들까요? 방사선시표랑 지금 정군시표랑은 세팅 상태가 틀린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 반대로 하는 분들도 봤어요. 저 많이 봤어요. 뭐냐? 방사선시표는 운무된 상태에서 난시를 잡는 겁니다. 시작점이 틀리다고요. 정군시표는 운무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태? 그렇죠. 채소착란원이 망막에 맺힌 상태에서 쓰는 거예요. 여기서 시간 줄이는 방법, 마트 중에 그런 데들이 있어요. ARK 찍고 대충 나와요. 채소착란은 빨리 잡아요. 채소착란은 빨리 잡을 수 있잖아요. 정록이나 뭐, 시력은 덜 나오더라도 잡은 다음에 정군시표로만 하는 거예요. 시간 줄이는 방법 중에. 이해되세요? 그래서 시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록시표를 많이 쓸수록 시간을 땡길 수 있어요. 다른 말로 그건 무슨 말이냐? 채소착란원을 빨리 잡아놓는 거라는 거죠. 빨리 잡는 거죠. 채소착란원이 어느 값에서 얘가 채소착란원이 맺히는 거구나. 그게 파악이 되면 굉장히 빨라지기도 하고 쉬워진다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다? 이 눈 안에서 지금은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 다음 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초선한 다음에 그 다음 명시어까지 나와야 돼요. 최종적인 건. 이 사람이 어느 도수에서 어떻게 보이겠구나. 물론 알고 나면 다 간단해요. 그리고 이게 자동으로 돼요. 많이 하시면. 근데 지금은 생소한데? 이 수순은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거 수순만 한다고 고급 거만이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어려운 부분이겠죠. 어떻게 보면. 수순은 너무 간단한데 요거까지 머릿속에 들어가면 너무 간단해지죠. 모든 눈이. 그리고 일단 겁나는 게 하나도 없어져요. 모든 사람한테. 뭐 눈이 힘들어 속된 말로 쫄지 않는다고요. 어떤 눈이 와도 오히려 재밌지. 근데 요게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요게 되면 내가 쓰는 어떤 방법을 어느 때 어떻게 쓰는 간에 이유이씨 쓰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외워서 쓴다든가 그냥 보이는 거에 문자시표에 너무 몰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희는 외워서 쓴 거잖아요. 가르치는 데만.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솔직히 왜 여기서 이렇게 되고 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는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몇 개를 다녀가지고. 그렇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돼야 아까 말한 대로 제가 그 차이를 얘기해 주면 검사를 잘하고 베테랑하고 그냥 일반 안경사랑 차이가요. 딱 이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하면 잘하는 사람은 리드 거만을 한다고요. 판매도 리드하면서 하잖아요. 똑같이 거만이 그거는 지금 되게 큰 차이예요. 결과는 똑같다고 치더라도 리드하는 거만을 하는 안경사와 그냥 이 사람 얘기를 듣고 맞춰서 하는 검사는 천지 차이예요. 결과는 똑같더라도. 그래서 리드 거만을 하려면 요게 돼야 된다는 거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이 잘 안 온다. 그러면 틈나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놓고 초선을 밀어보기도 하고 당겨보기도 하고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돼야 설사 렌즈를 얘기한 대로 7번 A 값으로 처방을 안 하더라도 어떻게 맺겠구나. 이렇게 보이겠구나. 그게 매치가 돼서 클레임 처리를 하든 뭐 대응이 빨라지고 정확해진다는 거죠. 근데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보이는 걸로만 1.0 보였어. 그런데 어지럽대. 그 누구나가 그 원인 찾기 힘들죠. 잘 보이는데 어지럽대. 최고 난해한 말이잖아요. 잘 보이는데. 그러면 대부분 생각하는 게 이거 너무 센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가 세다는 거요? 그잖아요.
그 난시축도 마찬가지지만 난시축도 여기서 미세하게 잡아야 돼요. 얘기했잖아요. 100난시 이하는 일반적으로 걔네 얘기하는 게 뭐 10도까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10도 정도 틀어주면 안 돼요. 최소 5도라고 보시면 돼요. 5도. 암만 난시가 작아도 5도 정도라고 보면 되고 200난시 넘는다? 3도라고 보시면 돼요. 3도 넘게 뭔가 측정이 잘못됐든 가공이 잘못되면 거기에서 오는 변수들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거예요. 딴 데서 찾지 마세요. 무슨 이게 기본이 돼야 무슨 안이라든가 조절, 그리고 제가 그 얘기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양안시 검사의 1번 베이스가 뭐냐면 완전 교정 값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거를 못하면은 뭐예요? 뒤에 있는 데이터는 다 쓸모없는 데이터 그냥 모으고 있는 거예요. 시간만 해서. 그러니까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했어요. 그리고 21가지 검사 그 얘기도 했죠. 제가 베스트 그 베테랑들이 풀로 하면 50분 걸리는데 7번까지 하는 국정검사가 30분 할애한다고요. 이유는 아시겠죠?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잘못되면은 뒤에 있는 데이터 다 틀리게 나오는 거라. 의미 없는 데이터 그냥 수집하는 거라고. 근데 저기 ART에서 예를 들면 난시가 뭐 한 200-300난시가 이렇게 잡혔을 때도 난시를 다 빼고 등가공을 해서 검사를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작점이 뭐예요? 0.5가 보일까 말까잖아요. 근데 아까 잠깐 얘기한 약시라든가 최고 시력이 0.5가 안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시작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그럴 수 있잖아요. 거기에 있고 지금 말한 대로 난시가 너무 많으면 난시를 다 빼고 하면 0.5가 잘 못 읽는다고요. 못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반을 넣어놓고 하면 됩니다.